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들로 너무나도 무서운 전세와 치솟는 대출금리,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살아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시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월세 계약할 때 꼭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하는 특약사항과 꿀팁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약입니다.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현장 확인과 공부 확인 후 계약 체결하는 것임을 명시하는 특약이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에서 1번 특약으로 가장 많이 쓰는 특약이다 보니 형식적으로 그냥 넘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특약 내용에 따라 수리나 교체를 요청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현 시설물 상태로 계약한다는 내용에 동의했기 때문에 현 상태 이상의 조치에 대한 권리 주장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원룸 임대차 계약에서 현 시설물 상태는 너무나도 중요한 특약이다 보니 특약에 어떤 옵션 사항들이 있는지 명시해놓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 시설물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체크하고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원룸의 주소나 호수가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등 공부에 적힌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혹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반려동물 사육 제한 특약과 파손과 훼손에 대한 특약이 있는데요.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을 원하시는 임대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원룸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냄새와 훼손, 소음 등의 문제에 자유롭기가 힘든데요. 특약을 어길 시 즉시 퇴거 조치 등 강한 특약을 요청하는 임대인분들도 있으니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 예정인 분들께서는 꼭 이 특약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특약이나 계약 내용에 반려동물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자체만으로는 문제 삼기 어렵지만 특약과는 별개로 임차인에게는 시설물 상태를 원상복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이물질을 잘못 버려 변기나 싱크대 같은 시설을 망가지게 한 경우, 실내 흡연으로 인한 냄새 배임, 반려동물이 훼손한 벽지 등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훼손은 반드시 복구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월세 지불 시기와 관리비에 관한 특약이 있는데요. 협의된 월세 지불 시기를 특약사항에 명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월세 지불이 선불인지 후불인지 특약사항에 명시하시면 퇴실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월세 지불 시에는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기보다 계좌이체가 납입기록 증빙에 유리하고 계좌이체로 진행 시 특약에 임대인의 계좌번호를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명시된 계좌의 주인이 등기부 등본에 표기된 임대인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관리비 지불 시 관리 항목이 집집마다 다르니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는 사항들을 특약으로 명시하시어 정확히 인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언급된 특약 외에도 간혹 계약기간 중간에 나갈 땐 한 달치 월세를 추가로 납부한다는 등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 적혀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고 체크하셔야 합니다. 특약과는 별개로 방구할 때 참고하면 좋은 꿀팁도 정리해봤습니다. 비싼 월세가 부담될 때는 남양을 포기하면 가격을 더 낮춰서 볼 수 있습니다. 원룸 월세 계약 당시 임대인은 나오지 않고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국번 없이 1382에 전화해서 간편하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인중개사분께서 챙겨주시는 서류들도 따로 발급받아 체크해보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더 안전하게 계약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업에 계신 다윈 중개사님들과 함께 원룸 월세를 알아볼 때 참고할 특약사항과 꿀팁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꿀팁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